자, 오늘 할 게임 오전 5시에 피아노 연주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숲속에 있는 거야. 지적. 플레이할 모드를 선택하세요. 모드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게임, 스토리. 산책하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즐기에 적합한 모드입니다. 게임 중 시간 이외 중간에 0.5배입니다.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느낌의 플레이를 하기 적합한 모드. 이야기만 즐긴 모드. 그냥 게임해. 이른 아침. 와, 이 감성 진짜 오랜만이네. 이른 아침 오전 4시쯤 되면 이 마을엔 가끔 짙은 안개가 끼고 난다. APM 5시. 졸음, 갈증, 광기, 충전. 안개가 저역한 아침에는 이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오니까. 안개가 잔뜩 낀 아침은 심란하고 왠지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든다.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직 초가을임에도 공기가 서늘했다. 그래서 안개가 낀다는 걸 알았다. 끙끙거리며 맡아보면 나무와 스키의 냄새가 났다. 주인공이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크게 기지개를 켰다. 그녀는 이 짙은 안개를 정말 좋아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다. 예? 아무리 줄어도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었다. 안개에 가면 사람들이 실종될지도 모르는데 산책을 간다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안개 자체는 좋아하지만 안개가 낀 아침 별로였다. 왜 집 밖으로 나가는지도 모르면서 나서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몽유병인가? 얇은 외투를 걸친 그녀는 나무 냄새가 나는 집을 빠져나왔다. 문 너머나 한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하였고 왜 그렇게나 마음이 끌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도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간다. 진짜 산책한 느낌이잖아. 얇은 도반엔 팡팡거리는 소리를 내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다. 외면 보이자면 여기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 같다. 만져본다. 시간 플러스 20. 떠난다. 갈증. 어떻게 하지? 전기 생산하고 있는 거 만져. 근데 이거 시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봐. 안개 속에서 그녀는 신비한 것들을 차례대로 만납니다. 선택지로 고는 졸음, 갈증, 광기, 충전이 증가합니다. AD 가능. 내가 저 하나라도 상황에 떠들면 게임 오버입니다. 선택에 따라 시간 역시 흘러갑니다. 무사히 오전 8시를 맞이할 수 있다면 안개 고측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케이. 육상 트랙을 발견했다. 오랜만에 조금 달려볼까 싶은 생각이 든다. 달린다. 진한 나무향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폐를 채우는 공기가 달콤하다. 주변에 녹아든다. 걷는다. 똑같은데 그냥 시간 더 있는 거 하죠. 안개 사이로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하나를 집어 들어 올리니 사탕처럼 반짝거리고 있다. 먹는다. 무시한다. 하씨. 광기 이어? 아, 에바. 안개 속 설탑의 모습을 보인다. 부식된 철제 표면에 잡초가 엉켜 붙어 있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힌다. 갈증 뭐 그래.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쫓아간다. 이거 뭐 크툴루임? 아, 근데 광기 이가 에반데? 못 본 척해. 아, 여러가지 매드 겹치는구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귀를 기울인다. 큰 소리로 말한다. 에라 몰라 씨. 모르는 단어로 된 간판이 발견했다. 이건 뭐라고 적혀있는 걸까? 번역한다. 시선이 느껴진다. 돌아가다 보니 작은 토끼와 눈이 마주쳤다. 토끼는 깜짝 놀란 듯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간단한 게임이네요. 오전 8시쯤 되자 안개는 그만 걷혔다. 안개 속에는 항상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신비롭고 기이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녀는 그런 안개가 왠지 모르게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지? 어느새 그녀는 집 앞에 돌아와 있었다. 원목을 쌓아 올려 만든 오래된 통나무 집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았다. 마을 외곽에는 산속의 집도 안개만큼이나 좋았다. 나무의 냄새도
넓은 정원도 그 한 모퉁이에서 정석과 가꾼 화단도 좋았다. 진짜 소설 감성이네. 하지만 곧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가족들은 이사를 결정하고 산 밑에서 집을 짓는 중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살던 날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싫었다. 떠나면 나무 냄새도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도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될 것이니까. 그냥 한동안 집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요즘엔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마침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날이 오면 이사를 해야 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녀는 세수라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이어하기. 그녀가 살고 있는 통나무는 꽤 오래된 것이다. 그녀가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 집은 그 이전부터 이곳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 항상 정성스럽게 사용해 온 덕분인지 낡았지만 허름하지 않았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세월이 묻어나는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집에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 집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나무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예전에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지금 창밖을 새하게 물들이고 있는 이 안개에 왜 마음이 끌리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 안개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안개가 기면 꼭 나가게 된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가족에 들키워서 혼난 적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자신이 정말로 싫어진다. 내용이 다르긴 하구나. 그럼에도 그녀는 한숨을 쉬곤 오늘 아침 밖으로 나선다. 왜 주인공이 안개에 이렇게 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억의 게임기를 찬다. 이거 그냥 꿈 아니야? 죽는다. 사용 시 선택을 할 때마다 50% 확률로 광기 -1을 갑니다. 개꿀이잖아. 안개 속으로 보다만 아이템을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아이템은 아이템을 이름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이템 한 번에 3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번째 아이템을 줄 경우 하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오케이. 여기 백로만이에요. 시야에 들어온 빛이 고개를 들자 유리로 만든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섬세해 보이지만 문이 약간 열려있다. 안을 탐험한다. 경치를 보며 간다. 탐험.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다. 스마트폰에 꽂으면 내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러온다. 아씨 궁금하긴 한데 버릴까? 아 몰라 씨. 누군가의 분심을 려다 휴대폰에 배터리가 떨어져 있다. 줍는다. 모바일 배터리. 사용 시 충전의 증가량이 50%입니다. 이번 산책이 끝날 때까지. 발밑으로 그렇게 공이 굴러온다. 전 여자 순식간에 게이트에 빨려 들어갔다? 가을층 정도야 뭐. 그 동굴은 깊게 뻗어 있었다. 과연 이 앞에 출구가 있을지 너무 어두워서 알 수가 없다. 아니야 광기 더 이상 하면 안 돼. 푹신한 베개. 나 이거 순간 고기인 줄 알았는데 씨. 어쩐지 내 머리에 잘 맞을 것 같다. 베개. 사용시 졸음 -8을 합니다. 뭔가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곳은 평평하고 탁 트인 오솔길이다.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다. 옷자락을 본다. 물이 친다. 진한 나무향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폐를 채우는 공기가 달콤하다. 신발이다. 사용하면 현재 이벤트를 건너뜁니다. 놀란 만큼 가벼운 운동화를 발견했다. 모바일 배터리를 버리자. 꽃집이 보인다. 주인은 없다. 사계절의 꽃들이 조화롭지 않게 그러나 생생하게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다. 찍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는 것을 보니 조욕탕인 듯하다.
딱 좋은 온도에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일본에서 보니까 조욕탕에서 술 먹는 것도 있다 하던데. 근데 애초에 온천에서 술 먹는 것도 일본에 있긴 하니까.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긴 했었는데. 저기 너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그녀가 뒤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당한 표정을 서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가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자신 나름대로 안개 속에서 목소리를 들은 것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놀라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로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어쩌다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문장이었다. 아, 얘가 말한 거구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없어. 아마 없을 거야. 아니, 없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건 오른손에 이마를 쓸었다. 어떻게 말해야지? 기억나지가 않아, 아무것도.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웃었다. 그 애처로운 표정을 보고도 그녀는 왠지 모르게 웃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거 아버지 아니야? 저분은 아버지 아니야? 에피소드 1 엔드. 그날 안개 속에서 만난 남자는 아무것도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무엇을 물어봐도 그는 모른다고만 했다. 어디에 사는지, 왜 안개 속을 걷고 있는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안개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라고 했다. 그 속에서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역시도 안개 속에서 나타난 건물이나 생물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안개가 그냥 진짜 백룸이구나. 안개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날 안개가 걷히면서 동시에 그의 모습도 사라져버렸다. 역시 그는 안개 속에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도 졸린 눈을 비비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이른 아침에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왜 계속 얘는 안개 속으로 가는 거지? 땅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얇은 베일 같은 7빛깔의 무지개. 지금은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만져본다. 광기 삼은 좀 에바긴 해. 근데 이것도 에반데. 아, 몰라, 만져. 졸음. 푹신한 침대가 놓여있다. 따뜻해져서 조금만 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잔다. 앉아서 쉰다. 자. 길가에 작은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다. 동영상을 본다. 길이 끊어져 있다. 무언가 무너진 발판들이 가볍게 떠있다. 땅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가닥가닥가닥 울려 퍼지는 소리에 시선을 돌리니 조용히 영석이가 돌아가고 있다.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 둘 다 해봤는데. 뭔가 코트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 들었다. 하지만 이곳은 평평하고 탁 트인 오솔길이다.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더 이상한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증발하는 공기. 안개 속에서 마치 태양이 눈을 부릅뜬 것만 같았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녀는 가까운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길이 끊어져 있다. 뜨거운 바람. 어마어마하게 큰 인간. 큰 인간 그림자가 산 너머에서 산 너머로 사라졌다. 큰 발걸음을 본 것 같은데 땅이 울릴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징겼고? 빰빠라밤빰빰빠라밤빰. 이 바사판 해야겠다. 갈증 -8. 열이 날 때 사용하는 냉기시대를 발견했다. 아, 에반데. 뭔가에 길이 끊어져 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숲속에 파묻혀 있다. 오, 깼다. 안녕, 또 만났네. 안개가 거칠 것 같은 시간에 그는 다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과 같은 체구였지만 이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저번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 넌 대체 누구지? 아,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고 있던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다. 이 마을에 산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안개 낀 아침에 자주 산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안개 낀 아침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 좋다고? 이 안개가? 앞도 제대로 안 보여서 무섭지 않냐? 라고 고개를 갸웃한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예전부터 좋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산책을 하게 돼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하죠. 어쩌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가 말했다. 흰색을 좋아한다던가. 흰색, 딱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본 거야. 그런 자신도 모르고 있을 것일지도 모르니까. 현재가 과거의 일일 수도 있겠지. 과거의 일. 생각나는 게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의 유창한 말투가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지는 안개 속이라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조금 더 자신이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 지금 집을 떠난 게 싫다는 것 같지. 잊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구나. 뭐라 말하긴 어렵네. 솔직히 나도 지금 모든 걸 잊어버린 상태니까. 그가 오자 그녀도 따라오는다. 잊어버린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닐지도 몰라. 바로 지금도 나는 그다지 불안하지 불편하지도 않거든.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지조차 모르니까. 근데 저 말은 저주가 아닐까? 왜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해보았다. 좋아하는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슬프겠지만 그 집을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아했던 사실조차 모르게 되면 슬퍼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그런데도 무서운 건 왜일까?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날 저녁 무렵 그녀는 지그막 건축적인 집을 보러 갔다. 마을 한켠에는 회색 방음 시트로 둘러싸인 작은 집이 있었다. 아직은 집이라고 알아볼 수 없다. 골조만 있어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으려면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으니까. 좋아하는 곳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산이 잘 보인다. 결국 싫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직 살기 좋아 보이고 멋있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그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은 그녀가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발견했다고? 산속세에서 빈집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을 어린 시절에 그녀가 발견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 집주인은 없어?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어렸을 적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기억한다. 하지만 그 이전의 일들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모호했다. 역시 많은 것을 잊게 되는구나. 그녀는 슬퍼졌다. 이 집을 발견했을 때 기억하지 못한다. 왜 이 산속을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집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정말 두려운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르게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가슴 속에 있는 따스한 감정들을 마저 모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했다. 이사를 간 뒤에도 이 집을 버리지 말고 남겨달라고. 적어도 그녀만이라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쉽게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의 이 집에 대한 마음은 가족들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묘하긴 하네. 이 집을 버릴 바에야, 이 마음이 사라질 바에야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착하지? 이게 사실 경험과 기억은 엄연하게 다른 거긴 하거든요.
기억하지 못한다 해서 그 했던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주인공이 지금 현재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잖아. 모르게 되고. 근데 주인공이 이 집을 찾아왔고 이 집을 좋아하게 된 경험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되게 묘하네. 이런데도 뭐 나오겠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점점 지쳐져 가는 안개를 침대에 앉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다시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 또 어디야? 목캔디를 발견했다. 박하향이 좋다. 목캔디. 갈증의 변화를 광기의 변화로 변환합니다. 굿. 숲속에 동물을 발견했다.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자 뭔가의 숨소리가 들려온다고? 굳이? 뭐야 이거? 저거 뭐야? 걷던 길은 잔디밭으로 이어져 있었다. 푸르는 잔디밭 위로 잔잔한 바람이 불어온다. 누워 그늘에 미네랄 워터가 놓여있었다. 와 미네랄 워터 와 씨.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미네랄 워터. 갈증의 증가량이 50%가 됩니다. 예? 감소가 아니라 50%가 된다고요? 시야가 확 트이자 드넓을 사막이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바람에 실려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증발하는 공기에 안개 속 깊은 곳에서 마치 태양이 눈을 부릅뜬 것만 같았다. 5분 정도야 뭐. 수동식 충전기를 발견했다. 돌리는 것만으로 왠지 모르게 즐겁다. 충전의 변화를 졸음의 변화로 하게 된다. 굳이? 땅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얇은 베일 같은 일곱빛과 무지개. 지게는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평탄한 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발을 들이기조차 버거울 정도 경사가 심하다. 무거운 안개가 목을 조여온다. 갈증 너무 심한데? 조각 퍼즐을 찾았다.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을까? 광기를 마이너스 6 한다고? 못 견디 버려. 어디선가 따스한 향기가 풍겼다. 커다란 벚나무가 가지를 들어놓고 있었다. 자. 건널목이 길을 막고 있다. 쿵쿵거리는 소리 나며 차단복이 내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는 오지 않는다. 땅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뭐야 이거? 하얀 무언가가 땅에 얼굴을 내밀고 손짓을 하며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식물일까? 아니, 저건 손인가? 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녀는 가까운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건 충전해야지 뭐. 이거 되나? 송골. 어씨. 아. 그녀는 멈춰섰다. 단 한 발자국조차 더 내디딜 수 없었다. 목이 말라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문득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침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에는 새들이 쥐도끼고 있었다. 맑은 날씨, 여운때가 달아오는 아침이었다. 스빠 깨어난다로 돼있네. 꿈속이 맞나 보다. 확실히 지금 그냥 애초에 그냥 꿈을 꾸고 있나봐. 스킵. 이어폰이 걸려있다.
색색의 등불이 곳곳에 놓여있다. 섬세한 장식이 되어 있어 아름답게 보인다. 수정 곳으로 광기가 영웅이 된다고? 개꿀. 광기를 쌓쳐. 까비. 모바일 배터리. 뭐야 이거. 달콤한 향기를 따라가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나무에 열린 열매는 초콜릿인 것 같다. 초콜릿이요? 노란색 주사위가 기름판에 굴러다니고 있다. 길드에서 길가의 무대에서 누군가 춤을 추고 있다. 와 잠깐만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을 돌려보니 알람 시계가 홀로 울리고 있었다.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든다. 엷은 연못이 나와 있었다. 들여다보니 두세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물고기의 몸통에서 나이든 남성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예? 아니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아저씨는 집이 없어요? 있었어! 커다란 벚나무가 가지를 들고 있다. 있었다고. 잠깐만. 커피, 졸음이 0이 된다. 굿. 오! 에날도 그녀는 숲속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오늘은 좀 춥네. 살짝 걸어볼까? 그의 제안에 따라 둘은 잠시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안개 속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처럼 그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줄 알았건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앞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곧 무언가 그림자가 들이운 듯 하더니 둘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다. 그렇구나. 좋은 집이네.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도 알겠어.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홍차 좋아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그녀는 차를 내어주기로 했다. 안개 속에서는 만날 수 있는 기억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손님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좋아. 따뜻해질 것 같으니. 잘 마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셨다. 안개에 둘러싸인 집은 조용했다. 부모님은 아직 침실에 주무시고 계실 것이다. 깨우지 않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르게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문득 이 집의 오래전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집 어째서 이런 곳에 지어졌을까요? 마을에서 언덕을 올라 20분을 가야 하는 산속.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고 이 집까지만 이어져 있다. 글쎄 독특한 취향의 통나무집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은거하기 위해 지은 걸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뭐 별장이려나? 난 어느 쪽이든 사람 사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겠지. 그렇게 말하니 왠지 그럴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는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앞으로도 많아. 말하기 어려우면서 그는 분명히 표현했다. 나는 이런 숲속의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건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분명 다양한 것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서로를 접할 경험이 많겠지.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너무 영포티 같은 짓을 했나? 그는 화가 났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불평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은 없으시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신기하긴 하네. 그는 과장하듯 주제를 돌렸다.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 그녀 역시 이 주제가 더 흥미로웠다. 그는 홍차의 향기를 맡았다. 이건 얼그레이구나.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 향을 알고 있어. 경험적인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지식 같은 건 남아있는 거야. 그는 컵에 입을 대었다. 내 감각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는 것 같지만 기억상에서 이 두 가지를 별개일지도 몰라. 아니면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따로 있고 경험적으로 손상되는 것은 아닐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는 졸음이 쏟아졌다.
관심 없는 긴 이야기를 들을 때 불쾌함은 없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이 느꼈다. 진짜 아버지 아니야? 너 피아노 칠 줄 아니? 그가 거실 구석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도 가족도 아무도 칠 줄 몰라요. 그러면 전 집 주인이 두고 간 거겠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는 일어나 건반 뚜껑을 열었다. 몇 개의 건반을 누른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아무도 치지 않으면서 잘 관리하고 있네. 네, 뭐 치진 못하지만 가족들이 좋아하거든요. 가끔 조율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한번 쳐봐도 될까? 그가 몇 번 더 소리내고 물었다.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피아노를 친 건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는 의자를 당겨 앉고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개 잘 치는데? 그 순간 바깥의 안개처럼 조용함과 잔잔한 음색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건반을 두드렸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 것을 의식해 절제된 소리였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생생했다. 신기하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손가락이 닿음의 시름을 알고 있어. 그는 작게 중얼거리던 입을 다물었다.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상할 정도로 아늑했다. 피아노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실은 처음일 텐데 왠지 모르게 이 장면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족이 맞나 보다. 이 정도면 확실히 확실히 가족인가 보다. 부드러운 음색에 휩싸여 그녀는 어느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뭐 끝났어? 아, 지금 바탕화면이 이 소리네. 그날 그녀는 거실에 있었다. 피아노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는 어쩌면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가 친 곡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의 피아노를 잊을 수 없어서 혹은 잊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직접 건반을 두드렸다. 피아노를 쳐본 적은 없다. 피아노의 좋은 점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그의 연주처럼 부드러운 음색은 나지만 같은 높이의 소리가 난다. 기억을 떠올리며 연주해보려 했지만 역시 잘 안된다. 다른 악기의 경험도 없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곳이 순식간에 몇 개의 음이 울렸는지조차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 1시간 정도 시도하다가 이윽고 그녀는 기억에 의존한 연주를 포기했다. 계속 기억이랑 경험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하네. 앞고만 있다면 좀 더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하지만 공명을 모르겠다. 콧소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피아노 명곡을 닥친 들 들어보기도 했다. 무수히 많은 곡에 묻혀 기억 속의 음색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 사이 그녀는 잠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날도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그녀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안개 낀 아침도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안개가 자욱한 나를 좋아하는 자신을 약간이나마 좋아하게 되었다. 운동하다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아. 그것이 자꾸 신경 쓰여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신발이 혼자 걷고 있다? 누구의 신발인 것도 아닌데 왜일까? 아주 위험한데? 광기가 이게 있으니까 광기로 하자. 이거 쓰죠. 특이한 건물들을 발견했다. 블록처럼 쌓여진 방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비정상적인 느낌이 전해온다.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백룸이잖아. 땅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의 그림자. 놀라서 멈춰서니 장난치듯 발밑에 모이는 모습이 귀엽다. 버즐이다. 평탄한 길인 줄 알았다. 고풍스러운 손골을 발견했다. 들여다본 자신의 얼굴은 일그러져 보인다.
어디선가 따스한 향기가 풍겨왔다. 길가에 그림책을 발견했다. 표지에 산속에 작은 집이 그려져 있다. 이거구나. 기본적인 향기에 이끌려 걷다 보니 아로마 오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땅이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쏟아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가진 스피커처럼 잠을 섞인 목소리였다. 목소리에서는 잠깐 오른쪽으로 도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보리차. 보리차 존나 맛있겠다. 장난감 같은 작은 집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가끔씩 무언가의 소리가 가볍게 들려오고 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건조해서 콧속까지 아파온다. 끝. 공명을 아니 기억나지 않아? 그날도 그녀는 안개 속에서 그와 만났다.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고 연주도 할 수 있지만 공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기억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기보다는 아마 기억을 잃기 전부터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가요?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곧 웃어 말했다. 아니 그래 공명은 생각나지 않지만 적어도 가르쳐줄 수는 있을 거야. 그럼 피아노를 가르쳐준단 말인가요? 그래 뭐 싫지 않다면요. 자신이 그쯤 연주할 수 있게 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연주해보고 싶었다. 해볼게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생각했다. 그가 연주하는 피아노를 좋아했다. 그 곡이 아니라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거실에서 부드럽게 연주되는 음색에 이끌린 것이었다. 그 감각은 안개 낀 아침을 좋아하는 감정과 약간 비슷했다. 왠진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이었다. 거실에 피아노로 한동안 연습했다. 오른손뿐이었지만 몇몇 구절을 치는 손노름이 이끌릴 수 있게 되었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 확실히 센스는 있구나. 그 말을 듣니 조금 부끄러워졌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기본이거든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가벼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한 사람도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왔다. 그녀도 어느새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었다. 아침에 들어 잠이 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개 낀 새벽이라고? 얼마나 잔 거야? 그 후로 틈만 나면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다. 가르침받은 구절을 여러 번 연습했다. 조금씩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다. 이사할 때 피아노를 버리려 했는데 가족들이 연주할 거면 가져가라고 했다. 한동안 안개가 끼지 않은 날이 계속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좋은 일이었다. 안개가 없으면 안개에 끌려있는 자신의 기묘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답답했다. 빨리 그에게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멜로디를 대충 칠 수 있게 되자 다른 곡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서재의 책상 속에서 악보 몇 장이 있던 것을 기억했다.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 거의 보지 않았던 구석의 쪽에서 얇은 책 몇 권이 꽂혀 있었다. 집에 이사를 왔을 때 가족들이 피아노를 연주해보려고 시험 삼아 구입했던 걸까? 아니면 원래 집주인이 두어간 것일까? 심하게 낡은 책들이 섞여 있어 아마 둘 다일 거라고 생각했다. 새 책으로 보이는 것은 초보자용이라 적힌 것을 한 것 뽑았다. 그때 책장에 꽂혀있는 종이 몇 장이 춤을 추듯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종이를 모아 주워들었다. 그것은 악보였다.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손으로 쓴 악보였다. 인쇄는 5선 악보 위에 볼펜 같은 것으로 음표를 하나하나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한 손에 들어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이건 본 적이 있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달랐다. 언제 어디서 본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다. 이 악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피아노를 배운 적도 있다. 에? 그날 그녀는 하루 종일 손으로 쓴 악보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기억나는 것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고? 꿈속에서 자신이 예전에 가족이랑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안개 속에서? 난 그럴 거라 생각하긴 해. 특이한 건물을 발견했다. 블록섬 사울러의 방에 슬슬 다 똑같구만. 마침 적당한 나무 그늘을 발견했다. 잠을 좀 많이 자도 될 것 같다. 작은 정원이 있다. 커다란 호수 앞에서 길을 막혔다. 호수 너머로 석소 건물이 우득 솟아있는 것이 보인다. 어느 시대의 것일까? 와, 조름 6이요? fuck. 어느새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낮은 천장의 통로가 들어섰다.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하지만 깊은 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나오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경쾌한 스틸펜 소리가 들려온다.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사탕 과자를 발견했다. 냄새를 맡으면 눈이 번쩍 뜰 향이 난다. 걷고 걷는다. 대체 얼마나 걸었을까? 끝이 없다. 갈 쪽 너무 많이 쌓였는데? 넓은 거만 걷다 콘센트를 발견했다. 계단에다 갑자기 나타난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 유리로 만들어진 투명 발판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박. 저거 내가 그림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과. 절대 갈증을 집으라. 이 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잘 리토라 아니에요? 깨끗해 보지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도착한다. 누가 보내는 것이 알 수 없다. 길 가운데 거대한 태엽이 있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끝. 오.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그녀가 사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 나를 만난 적 있어?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무언가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가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불안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는 것 같거든. 답답했다. 그 악보를 본 뒤로 그녀도 무언가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속에 걸리는 게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하다. 저게 그 혹시 다시 한번 피아노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다시 집 쪽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계속 이렇게 있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도 춥네. 자간틀러다 갈까? 근데 그렇게 말해 현관문을 손을 했다. 뭐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피아노를 친다 뭐가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 잠겨있던 문? 그리고 그녀는 그 후의 일을 떠올렸다. 무거운 문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열린다. 난방이 잘 된 따스한 바람이 새어나온다. 그 바람과 함께 나무의 냄새와 신선한 홍차의 향긋한 내음이 다가온다. 그러한 감각들을 그녀 안에서 되살아났다. 알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이러한 구도였다. 그녀는 집을 바라보았다. 집과 문을 여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문을 여는 것은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쪽이었다. 어? 이렇게 몇 번이고 이 집을 그의 집에 찾아왔던 것이 그녀는 기억해냈다. 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들어간 쪽이었다고?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았다. 나무 냄새도 홍차의 향기도 피아노의 음색도 그의 낯선 목소리도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어린 시절에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 집을 처음 발견한 것은 그녀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짙은 안개 속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다. 반쯤 허우적대며 헤매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안개 속에서 이 집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울면서 무거운 문을 두드리니 그녀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해주었다. 안개가 걷힐 때까지 그는 따뜻한 홍차를 마시게 해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 안개를 좋아했던 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뒤로 그녀는 이른 새벽에 몰래 집 빠져나와 안개 속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역시 당한 듯 했지만 친절히 맞이해주었다. 항상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피아노도 가르쳐주었다. 근데 왜 기억을 잃어버렸지? 그 곡은 그가 작곡한 곡이었다. 고명은 아직 붙이지 않아. 아, 그래서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린 그녀에게 너무나 좋았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래서 그는 이 안개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날에 그는 그녀를 이 집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는 사라지고 오직 이 집안이 남았다. 잠에서 깨어나왔을 때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어린 시절의 일들을, 이 집을 처음으로 발견한 날의 일들을, 처음으로 그를 만났던 날의 일들을. 그리고 안개 속을 달려나갔다. 지혜의 고리. 발 아래 뭔가 스친 듯이 지나간다. 고양이 한 마리다. 이쪽을 돌아면서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계단이다. 새빨간 장명원색 꽂혀있다. 미칠 듯이 빨갛다. 굳이? 튼튼한 나무를 발견했다. 경고해 보면 팔과 다리를 걸칠 수 있는 무패인 곳이 여러 가지 있다. 어디선가 경쾌한 슬픈 소리가 들려온다. 디지털 카메라. 빗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진다. 불슬불슬 소낙비. 이 냄새가 좋다. 강물 소리가 들려온다. 가을 중에는 졸음밖에 없냐? 발밑에 커다랗고 깊은 구멍이 펼쳐져 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코트 자르게 흩날린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 졸음 좀 하다가
태양 전지판. fuck.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자존심 상하네. 이벤트 워커를 이렇게 됐는데. 야, 와봐. 반드시 깨주마. 나뭇가지에 작은 새가 앉아있다. 오냐 덤벼라. 어느새 울타리 새를 건너고 있었다. 높다란 장미나무가 좌우를 덮고 있는 향기를 보낸다. 이대로 직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 이게 안 돼? 아이씨. 아니 이게 안 되는 건 좀 은근 어렵네. 안녕하세요. 랜턴. 손전등. 이제 끝나네. 씨. 어떻게 잊고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은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것뿐이었다. 그 후로 벌써 몇 년이 흘렀을까? 시간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다. 시간이 흘렀지.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컸구나. 그는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웃었다. 당연히 알아채지 못하겠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작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기억을 잃는 건 내가 당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안개 속이었다. 새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그림자는 비친다. 그는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진짜가 아니구나. 맞아. 그도 인정했다. 그는 여기 있지만 분명 여기는 없었다. 왜 잊어버린 걸까?
잊고 싶지 않았다고 그때 생각했을 텐데 대체 왜? 역시 모든 것은 잊혀지는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토록 즐거웠던 시간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다.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는데도. 여길 떠나면 분명히 이 집에 있던 일들도 잊어버리게 될 거야. 당신도 또 있고. 그러면 이번엔 다시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지금도 아직 기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도 이 감정 더 이상 알 수 없을지도 몰라. 다시 기억해내지 못할 일들도 이미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그중 한 가지를 기억해냈다. 그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다. 이 손에 흘러내린 것은 분명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잊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집에 대한 것도, 피아노에 대한 것도, 당신에 대한 것도. 나 잊고 싶지 않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울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었다. end. 기억과 시간, 잊어버림에 대한 이야기구만. 하지만 지금 넌 기억해냈잖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말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기억나지 않은 것이 많은걸요. 당신의 이름도 분명 예전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무지 기억나지가 않는다. 그때는 그를 어떤 식으로 불렀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당신은 정말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녀가 물어도 그는 눈을 감을 뿐이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거. 그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리도 없다. 그럼 계속 잊혀진 채인 거네요. 그녀는 당황했다. 다시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가 해주었던 이야기도, 내려줬던 홍차의 맛도, 처음으로 그 곡을 듣던 때의 감정도 분명히 있었던 건데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사를 가면 여러 가지를 잊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 집에 대한 것까지 잊어버리겠지. 그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될 삶 속에서 그녀는 여러 번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번이고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잊어갈 테니까. 되게 좀 뭔가 슬프냐?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냐? 그가 말했다. 잊어버렸지만 너는 기억해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우연일 뿐이죠.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네. 그의 말은 차분했다. 그렇지만 지금 기억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그건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려면 그녀는 생각을 바뀌었다. 그가 그녀의 기억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가 나타나는 것은 그녀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개가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걸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계기는 분명히 그녀 쪽에 있었다. 안개가라고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깨달았다. 저 안개를 좋아했어요. 그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왜 좋아하는지 계속 고민했었죠.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싫었죠. 근데 안개를 좋아한다는 것만큼 잊지 않았어요. 맞아?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안개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기억하고 있어. 안개뿐만 아니라 이 집을 좋아하는 것도. 그는 그녀의 가난한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분명 피아노도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야. 그 말에 그녀는 무의식으로 자신의 양손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그녀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 뿐이니까. 뿐만이 아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어도 손이 감각이, 느낌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 집을 잊게 되더라도 제 안에 뭔가 남아있게 될까요? 그래, 넌 그것을 알아챌 수도 있고 알아차지 못할 수도 있어.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라면 분명 지금의 너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을 거야. 안개를 좋아하면서도 왜 좋아하는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괴로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그 감정이 네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야. 네가 언제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집에 오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란다. 내가 잊어버린다 해도 되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집에 오기 전에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분명 어딘가 다를 것이다. 싫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영향받고 있다. 안개를 좋아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던 것처럼 그녀는 그녀의 과거가 이 집에서 보낸 모든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발밑에 서서히 안개가 걷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이미 8시를 훌쩍 지나 있었다. 그렇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눈앞은 여전히 새하얗다. 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에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야. 진짜 그냥 기가 차드네. 그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새하얗게 깔린 안개 위에 그녀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 그럼에도 그녀는 말한다. 저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당신이 준 이 집도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한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늘 안개를 좋아했던 것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모든 게 제 안에 남아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글을 읽게 될 것이다. 이 집에 대해서 조금씩 기억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좋아한다는 마음과 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녀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수많은 것들, 이렇게 보낸 모든 시간이 지금의 그녀를, 또 앞으로의 그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 이사할 거예요. 당신이 준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그녀는 약속했다. 그렇지만 당신으로 받은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가져갈 거예요. 지금까지도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그는 항상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꼭 끌어나 안았다.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눈앞에 안개는 이미 걷히고 있었다. 걷히고 나서야 드디어 이 안개를 진심으로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라져버리는 아쉽고도 사랑스러웠다. 그러면서 그녀는 웃을 수 있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기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곧 아침이 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이슬을 젖은 숲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엔딩인가? 엔딩이네. 그 숲에 그녀의 집이 있었다. 몇 번이고 더 열리지 알 수 없는 현관문을 향해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그곳에서 그녀는 기억해냈다. 이미 보이지 않게 된 그의 한 말들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모든 것은 네 안에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진짜 기가 차드잖아.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해냈다. 집중부 낭만에 있는 문이었네. 하루를 시작한다. 끝낸다가 아니야.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요. 오전 5시에 피아노를 치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네요. 딱 그냥 간단하게 하기 좋은 인터넷 소설인 듯한 느낌의 게임이었네. 재밌었습니다. 그냥 딱 간단한 소설 하나 본 느낌의 게임이었네요. 기억과 경험 그리고 결국엔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역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게임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랑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게 다 좋아가지고 재밌게 더 즐겼던 것 같네요. 재미가 있었다. 아니 진짜 사운드가 말이 안 돼. 사운드랑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말이 안 돼. 응? 그로부터 얼마 후 새로운 집이 지어져 이사를 가게 되었다. 산속의 그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보이지 않던 부분이 썩기도 했고 현대의 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도저히 남겨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집이 없어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은 계속해서 이 몸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역시 슬픈 건 슬펐다. 그 이후로 그녀가 안개 속으로 나가는 일은 조금 줄었다. 끌린 듯한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된 탓이라 생각한다.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새 방은 3층에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마을이 잘 보였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는 마을의 전체가 안개 속에서 가라앉는다. 옛날처럼 참을 수 없게 된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들뜬다. 그런 아침에는 산책을 나가는 데는 대신에 피아노를 치기로 했다. 그 피아노는 조심스럽게 옮겨져 새 집의 거실 한쪽에 자리 잡았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하게 연주했다. 피아노를 조용하게 연주하는 게 가능한가? 바르만 그가 남긴 손으로 쓴 악보는 이제 모두 외워버린 시점이었다. 그녀는 문득 안개 속에서 가져온 그림책을 떠올렸다. 안개 속에서 물건을 가져온 일은 드물다. 그 그림책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어쩐지 신경이 써서 집어들었다. 제가 이거 집어왔죠? 중간에. 표지에는 작은 집 한 채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그림, 본 적은 없던 그 책을 그녀는 읽기 시작한다. 산속에 사는 남자가 이야기했다. 남자는 마을에 멀리 떨어진 산속에 혼자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 마을 사람은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가끔씩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남자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왔다. 여러 소문에 잊혀져 갔으며 결국 그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남자는 이끌리듯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숲의 드리우나 안개는 끝없이 이어져 돌아갈 길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남자는 끝없이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그대로 남자가 돌아온 일은 없었다. 산속의 주인에게는 지만이 남겨져 있었고 더 이상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페이지였다. 슬픈 이야기였다. 슬프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기억해냈다.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다. 그 슬픔과 평온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린 적에 읽은 책이었다. 슬픈 이야기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어린 시절이었기에 아마 이야기의 결말 같은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저 왠지 모르게 부드러운 그림과 작은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걸 잊고 있었던 걸까? 그때 다시 한번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게나 좋아했던 건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을 텐데. 그리고 생각해냈다. 역시 이 책 역시 잊혀져 버렸어도 어딘가 내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던 걸까? 혹시 그 남자의 정체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흘러들어왔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기억도 그 집을 찾아간 기억도 남아있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 기억일까? 그 기억은 어린 시절에 내가 읽은 그림책 세계에 나를 투영해 만들어낸 망상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기억과 이 그림책이 결합해 만들어진 착각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책에 나오는 남자에게도 이름이 없었다. 그가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아이가 혼자 집을 나와 이름조차 모르는 어린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으니까. 가족들이 허락할 리도 없고 남자 쪽에서 아이가 계속 찾아오면 의심스러울 것 같았다. 모든 것은 그래서 상상일 뿐 좋아하는 그림책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뿐이다. 어린아이의 자유무방하지만 비현실적인 상상. 그러니 전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슬프게 여기진 않았다. 그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책은 여기에 남아있다. 정말 좋아했던 그림책은 잊혀졌지만서도 분명히 내 안에 남아있었다. 안개를 좋아했고 산속의 집을 좋아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느꼈다. 어릴 적에 읽었던 이 책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마음 어딘가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그 집도 분명히 내 안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한번 잊어버렸던 이 그림책을 오랫도록 소중히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잊어버려도 계속 남아있지만 그렇다 해서 다시 잊어버릴 필요도 없는 집과 달리 이 책은 어디로 이사를 가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그녀는 그런데 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집은 무엇이었던 걸까? 이게 만약에 꿈이고 현실, 그 집은 대체 뭐임? 내가 발견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산속의 집은 그림책에 나왔던 집과 똑같았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상상이었다면 비슷한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인 걸까? 아니면 혹시 어린 시절에 내가 안개 속에서 가져온 것일까? 이 책을 안개 속에서 발견했듯이 아마 그 집 역시 안개 속에서 찾은 걸지도 모르겠다. 책을 가져올 수 있었으니 집 역시 안개 밖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납득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 그 남자 안개 속에서 주고받은 말도 망상이었을까? 피아노 연습도 역시 혼자가 한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안개 속에 있었던 것일까?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창밖에는 이 그림책 속의 숲처럼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만 읽는다로 돼 있네. 엔딩 2. 그림책에서 흘러나오는 안개. 네. 진짜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게임. 기억이란 경험은 무엇인가? 잊어버려도 무엇이 남는가? 애매모호한 기억이 있어도 우린 무엇을 함께 살아가야 되나? 라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었어요. 오전 5시에 피아노 연주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딱 진짜 가만히 인소 이런 느낌이었네. 개인적으로 키키도라는 책 자체를 그렇게 막 읽지 않는다는 거임. 어렸을 때 책 읽으라 해도 진짜 뒤질락이 안 읽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녹화 종료. 다음에 와요.